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 구절은요, 유다서입니다. 예, 유다서.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예, 잠시만 제가 카메라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유다서 17장,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종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요, 분열입니다. 뭐 하나 더 뽑자면은 앞서서 조정이 아니죠. 조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종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라고 나오죠. 그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배후에서 누군가를 조종하는구나.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조종을 하는구나. 커튼 뒤에 서서 줄을 당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분열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은데,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이제 이 교만이죠. 예.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모두 다 자기만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잠언 말씀이 임합니다. 예.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무너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 말이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 교만해지면 확실히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은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사역자이자 동시에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튜브 생태계에서도 뭐 구독자 수십만 명까지의 채널을 키웠다가 말 한 번 잘못해서 순식간에 채널이 잘리고 뭐 월에 수천만 원씩 벌다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 하나가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채널이 닫히기 전에 영상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어떤 교만이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로 주로 쓰는 전략이 이 분열시킨다라는 것이죠. 뭐 보통 어떤 말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이간질을 통해 관계를 찢어놓거나 오해하게 만들어서 뭐 사이를 멀어지게 혹은 소원하게 만들죠. 이러한 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어떤 지배적 성향과 어떤 조종하는 성향이 같이 가면 참 이상한 모습의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집단, 단체, 그리고 교회에 소속해서 뭐 그곳에서 양분은 빼먹지만 정작 조직과 집단, 단체, 그리고 교회에 그리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일종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죠. 제가 대형교회, 이민교회예요. 대형 이민교회에서 어떤 장로 부인을 관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신앙심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신앙심이 없지 않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뭐 이런저런 교회 내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오랫동안 지켜보니 교회 내에서 자신의 소그룹 같은 것을 조직해서 움직인다고나 할까요?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오래된 집사나 권사들을 그렇게 욕하고 깝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 내의 오래되신 분들과는 교제도 교류도 없죠. 아무런 역사나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신규 이민자들. 신규 이민자들이 뭐 그 해당 국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캐나다였으니까 캐나다에 신규 이민자로 딱 와요. 오고 와서 뭐 여러 이유로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 그 교회의 어떤 히스토리, 역사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는 역사나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신규 이민자들이 이 장로 부인의 희생자 아닌 희생자가 됩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고 움직이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특정인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뒷담화를 일삼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주는 여러 편리함과 뭐 프리미엄을 포기할 생각은 못하는지 그냥 그러면서 큰 교회 내에서의 어떤 동네 골목대장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뭐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스무리한 일이 단지 교회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었죠. 제가 스포츠 경영 석사 과정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짐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공장 일을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몸으로 일하고 때우는 단순 육체 노동, 뭐 흔히 말해서 뭐 노가다라고 불리죠. 네, 단순 육체 노동 그 노가다 일을 간헐적으로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뭐 가구 공장, 타이어 공장, 빵 공장, 초콜릿 공장, 뭐 전자제품 공장, 뭐 식료품 공장 등등 뭐 상품을 포장해서 싸거나 아니면 뭐 트럭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트럭에 있는 것들을 뭐 다 끄집어 내리거나 뭐 운반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죠.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 말이죠. 이때 이런 기간에요. 야, 공부를 어설프게 할 바에는 확실한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는 것이었죠.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너무 많으니까 별 역량도 없는데 쓸데없는 기대 심리만 가득한 졸업자들만 양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뭐 국가 보조금만 축내면서 역량도 없는 졸업생들이나 배출하는 학교들은 폐교시키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못 받는지. 근데 사실 보니까 그래요. 외국에 나와 보니까 공부를 이제 하려면은 정말 그 끝판왕까지 가든지. 예. 근데 사실 그래도 쉽지 않죠.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취업도 빠르고 정착도 빠르더라라는 것이죠. 뭐 외국에서도 제 영상을 들으실 텐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아마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예. 뭐 아무튼 이러한 종류의 공장들에서 일하러 가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이 공장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직업 속에서, 그러니까 중개업체죠, 중개업체. 예. 이 중개업체에서 직업소개서를 거쳐서 갑니다. 예, 뭐 직업소개서, 직업소개소에서 그날 연결되어 있는 공장들의 수요에 따라 뭐 누구는 타이어 공장, 누구는 가구 공장, 또 몇 명은 뭐 필름 공장 등등등으로 뭐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전자제품 공장에서 조금 오래 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북미주에는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마트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어떤 특정 브랜드의 TV, 뭐 컴퓨터, 가습기, 그 외에 각종 전자제품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이유로 반송이 되면 그것들을 수리해서 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되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소비자가 딱 샀는데 알고 보니까는 뭐 약간 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는 그냥 포장지가 조금 잘못된 것 뿐인데 그냥 반송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공장으로 가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팔리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리퍼비쉬? 이게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네. 리퍼비쉬 됐다라는 그 딱지가 붙기 때문에요. 시중 정가보다 뭐 적게는 25%, 많게는 한 75%까지 가격을 깎아서 팔죠. 예. 아무튼 그러한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큰 TV들의 어떤 그 모델 넘버 있잖아요. 그 모델 넘버 뒤에 붙어 있는 그 모델 넘버 스티커 뒤에 이 모델 넘버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뭐 도장을 찍는 일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을 큰 박스에 넣고 옮기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오래 그곳에서 일을 할 때 그 전자제품 공장에서 몇 년 혹은 십수년을 일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 일한 지 며칠밖에, 그 당시에는 일한 지 며칠밖에 안 된 저에게 막 뭐라 작업 지시를 하길래 저는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뭐 거기서 자기가 몇 년 일하고 십수년 일했다니까 저는 계급이 높고 뭐 직급이 높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헌데 몇 년을 일했어도 어떤 직급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또 뭘 잘 모르는 순진한 어린 친구가 뭐 방학 동안 단기 알바로 직업 소개소를 통해 가지고 몇 개월 일하러 들어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람 잡아주면서 막 띄워줘요. 그러다가 자기 편한 일에다가 막 이용해 먹고 막 부려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본 거죠. 예. 뭐 게으름을 피우면서 느긋느긋 일해도 어차피 시간은 가고 열심히 일해도 받는 수당이 다를 게 없기에 점점 온갖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들 천지가 되어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새로 누군가 오면 이미 오랜 시간 일해온 그 공장 일에 빠삭한 사람들 몇 명이서 별 가짠치도 않은 텃세를 부리고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 앞에서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요. 한국의 그 군사 정권을 심하게 까다가 기자직에서 잘리고 해임이 된 거죠. 예. 해직이 되고 도망치듯이 이민을 가서 그래도 이제 그 공장에서 오래 일했기에 그래도 조금 편하게 볼트나 나사 같은 것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 정신세계가 과거에 갇혀버려서 그냥 과거에서 정지된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텃세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견제하고 그래서 저는 공장에서 오래된 사람들끼리는 또 친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니까. 헌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장기 근속했다는 유대감 하나만 공유하는 것 빼놓고는 막상 자기네들도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도 아니더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분위기 내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라는 게 모래 알갱이 같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사람만 바보 돼가는 분위기랄까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정말 한 3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예. 3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30분도 안 지난 경우도 있죠. 파이프를 정말 1000몇백 개는 잘라야지 그날 일이 끝나는데 몇백 개만 잘라도 정말 그 멘탈이 다른 곳으로 가출해버린 듯한 느낌. 이태리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며칠 일을 할 때 어떤 좀비 같은 아랍계 혹은 흑인이었던 것 같은 데가 아랍계 쪽 흑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업할 때 파이프를 최대한 느릿느릿 나르고 느릿느릿 움직여요. 예. 그러다가 이제 30분 점심시간 벨이 울리니까 정말 빛의 속도로 뛰어나가서 뭘 먹으면서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작업이 시작되니까 그 처음에 어떤 좀비 모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뭐지? 쟤는 왜 저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몇 시간이 지나니까 좀 며칠까지도 안 갔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는 저 자신도 조금씩 그렇게 되어 가더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아주 얇은 이 중국산 파이프라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얇은 건데 제가 그 명칭을 모르겠어요. 중국산 아주 얇은 그
촐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쇠로 된 이런 거를 들을 나르면서 그걸 나르면서 이런 것을 나르면서 용접을 하는 친구를 봤었습니다. 예,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앉아서 용접을 하는 그 친구는 그 공장에 저같이 인력소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그 공장의 정식 직원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공장을 오랫동안 전전하면 멘탈이 이상해지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정말 가짠치도 않은 텃세를 부리고 지들 편하려고 뭘 부릴라 하는데 막상 오랫동안 일했어도 정작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뭐라 할 때 정작 자신들도 친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맞받아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것도 아니기에 어느 정도로만 일하고 또 그런 식의 멘탈과 정신 상태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끼리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형성해서 특정 공장에 붙어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장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뭐랄까요, 빨대만 그 공장에 뽑아 기생을 하면서 무언가 열심히 잘 해보려는 사람을 되도 않게 부리려고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어떤 그런 몽세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장로 부인이라는 분이 만약에 자신의 방법이 정말 제대로 먹혀서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진다면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오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평신도로서 교회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분열이 나쁜 의미에서의 정말 분열인지 혹은 좋은 의미에서의 분리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열, 근데 이 분리,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이건 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너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천대시해서 얘기하냐, 그거를 무슨 저급으로 얘기하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무슨 모든 공장 분위기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공장마다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좋은 사람도 있고 어딜 가든 이상한 사람은 다 있고 또 그만큼 또 좋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일했던 그 공장들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어떤 기득권을 형성한 애들, 몇 년 혹은 십수년씩 그곳에서 일하면서 일은 어느 정도 하죠. 그러나 그 이상 더 잘하거나 또 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다고 돈이 더 나오거나 뭔가 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상 자기들끼리 친하지도 않은데 새로운 사람이 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그런 우리가 여기서 오래됐다라는 어떤 것을 주장을 하면서 자기 편의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또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그렇게 말로 슬슬 굴려가면서 띄워주면서 또 뽑아먹고 써먹더라는 거죠. 사용해 먹는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현재 어떤 기득권층에 속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훗날에 기득권층으로 올라가게 될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일 정말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 공장들을 전전하면서 다닐 때 제가 유튜브로 사역하는 사역자이자 유튜버가 될 거라고 제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도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귀결된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진짜 정말 석사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거 5년 6년 준비해서 간 건데 공부할 수 없게 돼가지고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직업 속에서 통해서 공장들을 전전하면서 일하고 그럴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자 유튜버가 될 거를 상상할 수도 없듯이
상상할 수도 없었듯이 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데 이제 언젠가 기득권과 어떤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가 되실 때 바르지 않은 기득권의 예시가 되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어진 기득권과 힘을 제대로 써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속하고 거기서 사람과 맞부딪히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나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모두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바르지 못한 기득권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 기생을 하면서도 그 단체에 속하지만은 정작 그 단체를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깜냥은 안 되면서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서 속한 단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거기서 어떤 작은 왕노릇 그리고 사람을 휘두르고 조종을 해서 분열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일단은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그러한 바르지 않은 기득권과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바르지 않은 기득권이나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어떤 기득권층으로 올려보내실 때 바르게 잘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도 이어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